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폭 강화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팩트원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강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2,3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57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 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짚어보고요. 시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도 긴급히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TBS 보도본부 구균진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국 기자. 확진 환자 수가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데 오늘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된 겁니까?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1시간 전에 대구에서 자가격리하던 확진자 1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숫자까지 반영하면 오늘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 하루만 572명으로 추가 발생이 됐고요. 네. 또 누적해서는 모두 2,338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 1,000명을 넘어선 지 사흘 만에 2,300명을 돌파했고 말씀하신 대로 속도도 매우 빠른 모양새입니다. 지역별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오늘 하루 650여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환자 수가 1,900여 명을 넘어섰는데요. 전체 환자의 85% 이상이 대구 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압도적인 비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자는 14명, 완치가 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27명입니다. 네. 또 추가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를 드리면요. 앞서 25번 환자였습니다. 퇴원을 했었는데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숫자를 반영하면 또 변동세가 빠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서울 지역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 기준으로 최소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은평 성모병원에서의 집단 감염과 강북, 강남, 여의도 등으로 볼 수 있는 서울의 3대 상업지구에서도 확산세가 빠른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확진자 그 증가폭이 훨씬 컸습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예,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서 모두 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18일 날 31번 환자를 발견하면서 관련된 신천지교회 교인이나 청도 대남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분들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이후에 감염됐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감염된 분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분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바쁘게 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24시간 가동 중인 이제 진료소와 또 이제 치료 현장, 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희 취재진이 서울에 있는 선별진료소 두세 곳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상황이 정말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뭐 물 한 모금조차 마시기 못할 정도로 상황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탈수 직전까지 버티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내내 그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고요. 또 뭐 전화 응대 같은 것도 계속 1,000건 이상 하루 종일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병원에서 넘겨주고 기다리는 시간도 걸리는데 워낙 지금 검진량이 많아서요. 일방에 인상이 마음 어머니는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잘 모르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1차적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네. 무조건 또 저희 선별진료를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여기는 이제 혹시 이제 의심 환자분들이 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위험에 노출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보통 저희 여기서 받는 게 거의 한 300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전화 끊으면 바로 많이 오고 그날 이슈에 따라서 좀 이제 그 통화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요즘 이제 이거 좀 감기 증상이나 그렇게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좀 많이 오세요. 지금 중국 유학생이 우리 마포구에 3,18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약 1,300명 정도가 입국 예정인데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까지 굳이 오셔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설치해서 이미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 두 군데 이미 설치를 완료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확진자 이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거기 이제 역학조사실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이런 역학조사를 다 해보시고 검사 해당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검사가 어려우세요. 그것 때문에 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받고 가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선별진료소 현장을 좀 다 함께 봤는데 검사관들 어떤 바쁘게 좀 움직이면서 나름 고생을 좀 다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봤는데요. 지금 선별진료소의 이 구조도 2, 3일 사이에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제 타고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받고 또 이제 집 나갈 수 있는 이른바 그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구조가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해서 지금 세종시 또 인천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영남대병원까지 확산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교수님도 좀 기여하신 바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 이제 범대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서 네. 여러 곳에 가서 제가 전해드린 거죠. 네. 받아들인 분들이 정말 빠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걸 그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검사의 원리라던가 또 어떤 검사 속도 또는 어떤 뭐 전염의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런 방식이 좀 실제로 얼마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거나 이러지 않고 그분들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또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늦어지면 거의 하루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하게 되면 검사가 끝나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기다리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은 광역자치단체들 또 기초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지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좀 빠르게 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런지 우리나라의 지금 검사 속도가 좀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다라는 지금 진단이 확산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확인된 확진자 수가 그래서 더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진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논란을 또 좀 더 뭐랄까 짚히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은 건 문제지만 그만큼 빨리 찾아내고 있다라는 거는 좀 더 큰 확산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면 뭐 아무래도 검사 기술이 좋을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자체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심각한 것이다. 뭐 해외에 비해서 우리가 더 상황이 낫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진단의 목소리가 좀 교차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가 사실 다 맞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검사 능력이 되니까 검사를 빨리빨리 많이 해서 확진자를 잘 찾아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확진자를 빨리 찾는다는 거는 이분들을 격리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전파가 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접촉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찾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없거나 거의 없거나 굉장히 약한 분들도 모두 확진자로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각 나라마다 확진자 숫자만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사람이 몇 명이고 중증이 몇 명이고 위중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나눠서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상황이 이제 이러한데 지금 사망자 수도 계속 지금 보태지고 있으니 어떤 심각 단계에 이제 이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위기 의식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계속 예방 활동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 조치 차원에서는 일단은 방역 활동을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방역 활동 계속 해야 되고요. 또 네. 이제 지역별로 네. 좀 상황이 다릅니다. 대구 경북은 지금 환자 수가 1,000명이 넘었지만 또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마찬가지로 환자 한 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같이 격리하는 방법을 같이 써야 되고요. 그렇지만 대구 경북은 지금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네. 일단 이제 나타난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사망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는 중증 환자들은 지금 전국의 음압병실에서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경증인 환자들은 아직까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빠르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장에서는 일단은 자치단체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이제 방역 활동을 일단 벌이고는 있는데 공공시설과 또 민간시설 가릴 것 없이 지금 전방위로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 기자. 네. 현장을 좀 잠깐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에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불만은 없으세요?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 저희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지금 소독을 물로 하는 건가요? 이제 희석해서 쓰는 거죠. 희석해서 약품하고. 약품하고. 아까 그 얘기했던 시에로토라는 게 약품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희석 비율은 100대 1. 1대 1. 희석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직접 이제 인체에 많이 들어가면은 인체에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네, 이산화, 염소. 보통 이런 게 어디에 자주 쓰이던 건가요?
약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인체에 이제 좀 해가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는 죽이고 사람한테는 이제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율, 그 희석 비율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지침으로 이제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전에 예방 차원에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쪽에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싹 이제 숙박업소는 다 했죠. 아, 확진자가 한 곳에 다녀가는데 다 모든 숙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저는 되게 좋은 대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게 가능하다면, 예, 심지어 사람이 묻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역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모두한테도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숙박업소에서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설까지 여기저기 가릴 것 없이 방역 활동들이 지금 꼼꼼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그 대형 감염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 그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이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했을 때도 일단은 훨씬 기민하게 지금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머문 곳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일대 전역을 방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환경 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클린존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라는 어떤 딱지에서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서 네. 가게 점주도 안심할 수 있고 고객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중교통 하면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역사 내부 방역을 주 2회, 화장실은 1일 2회씩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일회용 교통카드 세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사람들이 많이 잡는 열차 손잡이나 뭐 안전봉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회차해서 들어갈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매우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부터 시작해서 하수도까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메르스 때보다는 더 방역 체계가 꼼꼼히 촘촘히 짜여져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지자체와 자치구 간의 협력 체계도 좀 잘 가동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행정 당국도 말고도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직접 방역 활동에 좀 뛰어든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이 시민들의 참여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서울 25개 자치구에 한정해서 보면요. 각 자치구마다 지역 주민들로 꾸려진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 분여회 같은 그런 작은 소규모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 동네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어떤 수호자의 그런 마인드로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훈훈한 현장에 한번 제가 다녀왔는데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한두 시간 내서 한다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왔을 때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도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또 이렇게 예방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또 보람인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확진자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직접 나서 모습 함께 지켜봤는데요.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네, 거의 식사 한 끼 정도의 밥값만 지원받고 하루 오전 오후 2시간씩 일하고 계시는 정말 숨은 영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한번 내 방역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노력들이신 건데 이렇게 전국에서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시민들이나 또 이제 민간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나 또 기부활동 소식까지 사실 지금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걱정되고 불안한 요인들은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서 한번 중요한 것들부터 답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좀 들어와 봤는데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마스크가 많이 공급이 안 되고 있거나 마스크가 많이 팔려서 이제 되게 부족한데 이게 마스크를 한번 쓰고 다시 재사용을 해도 되는지. 이 마스크 몇 번 사용까지 괜찮나 이제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마스크가 제가 어제 한번 썼던 거예요, 교수님. 근데 깨끗하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알콜로 이렇게 닦아서 오늘 한번 다시 써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스크는 사람마다 쓰는 이제 한 번이라고 하면 그게 뭐 1시간일지 2시간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장소를 갔냐에 따라서 오염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오염도가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2, 3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2, 3일에 한 2-3번 정도는 쓸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으로도 나오고 배설물에도 나온다잖아요. 이게 가스 뒤에 가스로도 감염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좀 궁금해요. 인체에서 나오는 가스죠. 방귀를 통해서도 네. 이런 게 좀 전염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인데요. 굉장히 신선한 질문인데요. 네. 이제 대변에서는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방귀에서도 정말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대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된다고 해서 이게 전염성이 있을까 아직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제 물을 내릴 때는 뚜껑을 내리고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화장실 손잡이나 이런 데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만졌다면 꼭 손을 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세 번째 시민들의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걸리면 폐에 손상 남는다고 하던데. 시민들의 궁금증도 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완치가 돼도 폐 손상이 될 수 있을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지는 진단하세요?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메르스 때는 폐렴을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태어나고서도 폐 기능이 떨어져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자들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환자를 보면 그중에 이제 한두 분 정도 아주 심하게 앓으신 분들한테 이런 후유증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훨씬 가벼운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모두가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은 외출할 때는 일단은 마스크를 좀 쓰려고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구매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 됐고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도 지금 마스크가 없으니 어디서 좀 구해야 되느냐.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금 전국적, 전 국민적 배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요구도 지금 아주 빗발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지금 손을 뭐 아주 자주 닦고 뭐 지금은 있는 곳마다 손소독제들이 지금 놓여져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예.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손소독을 자주 하고 있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민들이 혹시 좀 놓치고 있는 특별한 주의사항들은 없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예,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는 직접 내 안에 비말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는 마스크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내 손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손 씻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뭐 10분마다 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프신 분들이 가능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지금같이 감염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시기에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가능하면 연기하시고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기관
병원과 직장들이 지금 사실상 지금 일단 휴업을 하고 네, 지금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그냥 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은 좀 피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한 회사 식당에서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도 지금 못하도록 해서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지금 뭐 밥을 먹는다던가 여러 가지 그 대면 접촉을 줄이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까?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위험한 곳이 병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계속 약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만성질환 환자들은 병원에 직접 가지 말고 전화로 상담을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을 가시지 않아도 되니까 처방을 그렇게 받으시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도 본인이 안 가고 가족이 가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곳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우리 집회를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좀 주목이 됐는데 내일 주말이지 않습니까, 국 기자? 웬만한 그 도심 행사 또 종교 집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취소된 상태로 좀 알려져 있는 상태고 일요일은 또 3.1절입니다. 좀 행사에 대한 부분들 다 취소 결정이 내린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종교와 행사 활동이 사실상 멈춰섰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종교단체에서 좀 선제 조치를 나선 건 천주교인데요. 서울 대교구 등 천주교회 전체가 일찌감치 미사를 중단 선언을 했는데 전국 성당이 한꺼번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 역사상 한 200여 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대한불교 조계종도 모든 법회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사실 일선 교회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갈리는 대목이에요.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서울 명성교회나 또 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온 서울 소망교회는 물론이고 국내 최대 규모인 여의도 성복음교회도 문을 닫고 이제 주일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장 3.1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기념 행사 등을 다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또 불구하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일요일에는 예배 형식으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서 아직까지 좀 논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정리할 단계가 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사망자 수가 계속 지금 추가돼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지금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절정 상태, 심각 단계로 이어질 것인가 전문가들도 정확한 전망이 좀 어려우신 단계이신 것 같아요. 좀 어때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태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소강 국면에 접어들지 예상하십니까? 그건 사실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외부에서 1명, 2명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거기 계신 분이 전부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아직 1명이나 2명밖에 없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병원 감염이나 아니면 중증 장애인 시설 같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 그런 유행이 일어나면 아주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감염 유행 상황을 보면 어쨌든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큰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좋은 사인은 전체 검사량 대비 양성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 질병 발생, 증상 발생에서 진단까지의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한 2, 3주 정도 고비를 보고 그다음에 좀 감소하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이제 병원 감염이나 시설에서의 유행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아있는 이제 2, 3주 고비 기간 동안 모두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예방과 또 검진 또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불안감이 크지만 일단은 과도한 불안감은 좀 걷어내고 저 정부와 또 자치단체의 또 그 지휘통제와 또 안내에 따라서 일단 모두가 좀 일사불란하게 각자 위치에서 예방과 검진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TBS 팩트원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